좋은 날입니다. 무인스터디 카페 창업의 정석의 B급 대표입니다. 채널명을 바꿨죠? 줍줍창업 전도사입니다. 이제 줍줍창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왜 갑자기 채널명을 바꿨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무인스터디 카페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줍줍창업이라고 얘기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도 나중엔 다뤄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널명을 바꿨고요. 제가 앞으로 컨텐츠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컨텐츠를 찍기 시작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매도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히 플레이어가 부족해요. 이게 아무리 좋은 물건도 이거를 가져다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가 매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잡으면 돼요. 괜찮은 게 있으면 줍줍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매도자 입장에서 딱 처해보니까 아무리 좋다고 이게 좋은 거니까 싸게 사가라고 해도 잡아가질 않더라. 어느 정도 안 잡아가냐? 지금 제가 그 일산에 있는 거 물건 매물 하나 내는 거 있잖아요. 문의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이게 제가 6월 20일, 1일 이 정도에 내놨는데 이때부터 쭉 문의가 들어오죠. 여기 한 20개, 여기 또한 20개. 17일 이때 한번 올렸다가 하나의 게시글에 하나의 게시글에 매도 물건이 2개면은 삭제가 돼요. 그거 몰랐는데 한번 삭제가 됐습니다. 글이 삭제되고 다시 이제 하나의 물건만 올려서 쭉 이제 매수 문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의는 하고 실제로 사지 않더라. 그럼 왜 안 살까 생각해보니까 진짜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지금 뭐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한테 물건 사가신 분들 다 돈 벌었어요. 왜냐면은 돌아가고 있는 매장이고 순익이 나고 있는 매장을 권리금을 1년치 순익도 안 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자마자 좀 괜찮단 말이죠. 물론 위기가 오면은 또 리스크를 그분들이 감수하시는 거니까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인데, 돌아와서 플레이어가 없더라. 플레이어가. 아니 이거 좋은 물건이 백날 많아도 백날 첫날 많이 나와도 플레이어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좋은 물건들, 지금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제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 매물을 쭉 모아놨던 거거든요. 권리금 보이시죠? 서울에도 권리금 5천짜리인데 오픈한지 이건 좀 됐네. 근데 2018년이면은 2019년 기준에서는 1년 된 거잖아요. 1년 됐는데도 막 5천에 나오고 싼 게 엄청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훨씬 많죠. 그때 이렇게 모아놨던 것들을 봐도 이게 매도자는 이렇게 널려 있는데 매수자들이 없어요. 매수자들이. 그래서 아무튼 매수자를 좀 키우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실력도 없이 시설 경쟁으로만 다들 들어와요. 그러니까 운영을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고객 관리, 공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냥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만 믿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운이 좋아서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오픈빨 잘 받아서 좀 오래 가주면 다행인데, 본인이 잘 되면은 바로 옆에 새로 생기거든요.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 그러니까 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오픈할 때 큰 돈을 투자하고 또 철거할 때 큰 돈을 쓰면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픈하고 철거를 해주는 사람 외에는 사실 모두가 손해라는 거예요. 모두가. 제가 말하는 모두는 매수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인수했다는 게 아니라 오픈한 사람, 인수했든 아니면 새로 차렸든 오픈한 사람 손해죠. 그리고 임대인도 손해예요. 건물주라고 무조건 좋은지 아세요? 본인 상가 갖고 있어 보세요. 거기 공실 나는 거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임대인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들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고객들이 손해를 봐요.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스터디 카페가 새로운 스터디 카페로 인해서 망했어. 그럼 또 그걸로 옮겨야 돼. 근데 이곳은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망해. 그럼 또 옮겨야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픈하자마자 시설비를 회수해야 되니까 이용료를 낮출 수가 없죠. 본인들이 뭐 2억 3억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용료를 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고객들도 비싼 돈 주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시설만 좋지 운영 서비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운영할 마음도 없는 전주인 경우도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집집 기회는 많아요. 방금 보여드렸죠? 이것도 뭐 과거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데이터가 많이 있죠. 과거 거니까 보여드린 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전국에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 한 10,00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독서실들이 스터디 카페로 더 바뀔 거고 또 새로운 것들은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제가 뭐라도 좀 하고 싶어서 또 뭐라도 하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저도 애가 셋이니까 해결책으로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일단 줍줍 창업 전도사로서 부업, 초보 창업자분들을 최소한 프로 선수는 아니더라도 아마추어 선수로라도 아마추어 선수로라도 좀 한번 키워보자. 어떻게 키우냐?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채널에서.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아마추어 선수가 돼서 본인이 매수자가 된다? 그럼 매수자가 돼서 돈을 벌면은 좋죠? 그 돈을 벌면 땡큐죠. 그리고 매도자도 좋아요. 이게 매도를 제때 못하면은 이거 권리금 뭐 6천, 7천 막 쭉쭉 있잖아요. 1억. 이게 지금 과거 데이터랑 제가 좀 이게 숨겨놔서 그런데 1억이었던 게 3개월 뒤면 5천, 3개월 뒤면 1,000만원에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권리금은 호가예요. 호가. 희망 권리금이지. 팔지 못하면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답 없거든요.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한테도 좋아요. 그리고 임대인한테도 좋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3명 모두에게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들에게 좋다.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누군가에게 자녀들이잖아요. 꼭 중고등학생 아니더라도 대학생들도, 그리고 20, 30대 이제 성인들, 취준생 혹은 직장 다니는 분들, 어쨌든 우리 고객분들한테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이유? 이 시장을 좀 바꿔보고 싶다. 더 이상 자원 낭비하지 마라. 폭탄 피해자 더 이상 그만 양성해라.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마다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본인이 건물, 본인 소유주야. 혹은 그냥 있어 보이고 싶은 거야. 혹은 그 고정관념.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릴 수도 없고 말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돈을 쓰는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한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싶어서 창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고 싶어서 돈 쓸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진짜 피해자분들은 이제 몰라서 대출 막 이빠이 땡기고 가족 돈 다 이제 끌어가지고 신규 창업밖에 답이 없는 줄 알고 신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설 경쟁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설은 무조건 좋아야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들어가요. 아니라니까요. 다 상향 평준화 됐어요. 시설이 중요한 건 맞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설은 중요합니다. 다만 새로 시설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지간하면 돼요. 어지간하면 된다는 거지. 굳이 시설을 새로 다 할 필요는 없다. 돈을 벌 거면. 그런 얘기고. 자원 낭비 그만해라. 그리고 본인이 한번 뭐 속된 말로 물렸어요. 큰 돈을 물렸어. 그러면은 그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기 그 손해를 좀 이제 손실을 좀 줄여주길 바라는 건데, 그 마음은 알거든요. 완전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럼 뭐 저도 그거 잘했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부추길 필요는 없잖아요. 폭탄 피해자를 적어도 제 컨텐츠 보는 사람들은, 제 컨텐츠를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만나신 분들은 피해자가 되지 마셔라. 적어도 몰라서 피해보지 마셔라. 본인이 알고 선택한 거면은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괜찮은데, 몰라서 피해보는 경우 너무 많으니까 그건 좀 줄여주고 싶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저도 어차피 이 사업 계속 할 겁니다. 저와 같이 이미 저한테 로열티를 주고 저희 브랜드를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2분 계세요. 근데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도 새롭게 가게를 또 인수하고 살려놓고 거기 점주에게 넘기고 그분이 로열티를 내고 계속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걸 아직 업으로서 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물주분들이 사실 요청을 많이 해요. 지금 강남에 하나 있고 강북에 하나 있거든요. 오늘 만나는 건 강남건이에요. 강남, 강북이라고 하면은 강남건인데, 요게 조건이 잘 맞으면은 계약을 해서
완전 이제 괜찮은 형태의 인수 작업을 또 할 수 있다. 왜냐면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시설이 너무 다 돼 있는데 잘 못 살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할 때 제가 직접 하면은 제가 직영점이니까 뭐 가르칠 필요는 없는데 언제까지 직접 하냐고요. 세팅해놓고 한 1년 이내에는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점장을 안 치고 그 점장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건데, 그 점장분들을 한 명 한 명 제가 가르치는 것도 비용이잖아요. 시간이 드니까 교육 자료로 쓰려고 해요, 지금 이 채널을.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누가 얘기죠, 노하우 그렇게 다 해도 되냐. 노하우를 다 알려드려도 어차피 실행은 1%나 할까 말까 해요. 지금 조회수가 어차피 100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한 명 하시는 거예요. 조회수가 1000이 나와도 10명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채널이 작은 채널이라서 조회수 1000까지도 안 나와요.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그때쯤 되면은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그 새로운 문제를 제가 풀어야 되는 입장이 되더라고요, 항상. 노하우, 어떻게 보면 노하우만 주로 다니는 그런 분들, 저도 예전에 제가 벌써 창업 10년 차잖아요. 창업 1, 2년 차에는 그렇게 아이디어 도둑맞고 그리고 노하우 도둑맞는 게 속상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 오래 못 가거든요. 아무튼 돌아와서, 그럼 컨텐츠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과거에 어떻게 돈 벌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도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 본업이 있으니까 돈을 벌면서 이 컨텐츠도 찍을 거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그 돈 버는 과정도 공유해드릴 수 있으면 좀 공유해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을 조금, 기존에 원래는 질문 들어온 거에 답변 드리는 형태로만 좀 풀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한계가 있다. 기본 개념도 알려드리고 또 제 과거에 어떻게 그 디테일하게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그렇게 잘 했는지, 어떻게 투자를 유치했는지, 어떻게 오픈을 했는지, 공사를 어떻게 싸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 이런 온갖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누가 보면 좋냐 했을 때, 내가 부업이든 혹은 초보 창업으로, 특히나 스터디 카페 외의 것들도 자영업 쪽으로 들어오시려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건데, 그래도 좀 더 디테일하게는 스터디 카페에는 큰 도움이 될 거다. 아마추어 선수 정도는 좀 돼보고 싶다. 동네 잘하는, 축구 잘하는 형 정도? 조기 축구에서 스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동네 장사하는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 채널에서 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보고 배워서 돈 버실 수 있으면 좀 가서 돈 버셔라. 이 좋은 기회들 너무 아까워요, 진짜. 저는 이 자원이 낭비되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고,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좋은 분들 많이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주시는 분들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막 기프티콘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거 안 보내주셔도 답변은 다 해드려요. 근데 이제 도움 받았다고 이렇게 성의 표시도 해주시니까 아주 감사드리죠. 네, 잘 먹고 있고요. 아무튼 돌아와서 이제 한여름이잖아요. 이 한여름에는 원래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공급과잉이라서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공급과잉에다가 다들 이제 집에서 공부랑 그 일이랑 하는 것들이 다 습관이 돼서 잘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도니까 오히려 이때, 위기일 때 이거를 기회로 삼으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적극적으로 이 채널에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또 언제 제가 폭파시킬지 모르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인사를 왜 했냐면은 채널명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